소리 좋았죠? 오케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1편 4장 5절. 4장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유명한 신고가 있는 바로 그것인데요. 이 사인의 공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신고 하나죠,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를 차지하더라도, 그러나 나머지도 다 공부해놔야 돼요. 그래서, 종류, 특질, 적용법규, 효과, 하자. 즉,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하고 또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근거한 행정의 효력.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부관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의의부터 좀 더 가도록 하죠. 의의 들어가는데, 의의는 별거 없잖아요. 사인의 공법할 때, 사인의 공법은요, 첫째로 의의를 이야기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뭐냐?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서양이 있잖아요. 물론 뭐 아주 멀리는 소크라테스 또 그 앞에는 뭐랄까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계시지만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됐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서로 논쟁을 거쳐가지고 학문적으로 어떤 그 철학적인 논쟁이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그 비판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한 이런 이론들이 형성된 것은 대체로 이제 그 교부 철학자인 둔스 스코투스나 또는 그 뭐 이런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부터 출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서양 철학사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게 그 앞에서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론들이 뭐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참 좋게 해결을 잘했는데 그 시대의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학설 자체가 또 뭐랄까 단점이나 문제점을 가져요. 그럼 그걸 또 찍고 지적이 되고 그걸 해결하는 또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철학은 또 그 시대의 거는 잘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참 재미있다. 그래서 빠져들 만큼 정말로 쏙 빠져들 만큼 재미있게 연결됐는데 그 서양 철학의 어떤 도도한 이 흐름들이 이제 드디어 뭐냐 저쪽에 칸트와 해결을 거쳐가지고 그 뒤로 뭐냐 그냥 사명이 끊어져 버려요. 갑자기 이제 백두대간이 끊어지는 한 장소가 나타나는 것처럼 끊어지거든요. 그 끊어진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갑자기 뭐 고봉이 아니고 더 동네 밑에 갑자기 넓게 한 촌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만고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그 사명을 끊어지게 한 정말로 그 계기가 된 그 사건이 뭐냐면 제 생각할 때는 비트겐슈타인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후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서양의 그런 도도한 철학들이 멋지거든요. 말도 막 들어보면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철학들은 근본적으로 뭐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념이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잘 지적했다시피 모든 개념은 거창한 개념처럼 보여도 또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작은 개념의 집합에 불과하다. 즉 소개념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작은 개념을 조합을 해가지고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토톨로지. 사인의 공법이죠. 행정부학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유치한 형식적 논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그 초보적인, 유치하다는 말은 이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그 프라이머리한 그런 그 기초적인 그 형식 논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동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시험 문제도 인것은 답 이러죠. 제가 행정법 문제를 자꾸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와 답의 구조를 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퀄 다시 뭐냐면 이걸 뭐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무슨 부호인데 이런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A 거로 결국은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질문이지만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이제 개념의 세계에 들어왔는데요. 사인의 공법이 뭐냐 하면 사인의 공법입니다. 즉 사인이라는 말은 뭐냐? 사인의 의한이죠. 사인의 의한이고요. 공법이 뭐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다. 끝이에요.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포행위가 만약에 요건을 갖춘다면 원칙적으로 뭐냐? 사인의 공포행위는 공포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출제가 됐어요. 근데 학생들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고 사인의 공포가 책을 읽어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반전이 있고 막 이런 막 애매한 그런 개념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뭐 반전이 있고 막 해가지고 사인의 공포에는 공포효과가 발생한다?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런 그 의심을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90점이 깨나오는 학생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좀 이따 이 기본 개념에서 이제 나중에 특질 같은 게 나타나게 돼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러한 그 사인의 공포인데 사인에 의하는 거죠. 근데 사인이 본래 뭐 하는 거냐면 행정의 객체잖아요. 과거에는 행정의 객체에 불과하고 수동적인 지위였단 말이죠. 국가가 그냥 세금 내라면 세금 내지 지가 뭐 관청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정의 객체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사인의 공포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현대에 와서는 행정의 민주화, 이러한 행정의 민주화 때문에 오늘날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뭐냐면 이러한 사인 행정의 민주화는 결국은 뭐냐? 이러한 사인의 지위가 향상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는요, 사인의 공포에 대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신고에 대한 문제 안 나왔어요, 전혀.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말 이후부터는 뭐냐? 그야말로 신고는 20문제 중에 3문제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뭐 쪽지가 특강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위 향상인데, 이 지위 향상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위 향상이 그 배경이 됐다 가지고 독일에서는 민디거라고 합니다.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르거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비르거 이제 불어시가 하면 부르주아 해야 되는 거죠. 민디거 비르거예요. 근데 이제 민디거 비르거 성숙한 시민인데 이제 그걸 이제 선생이 어떤 선생이 뭐 사실은 계급이 깡패잖아요. 나는 교수가 아니니까 나는 생각하는데 성숙한 시민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년의 주민이라고 번역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 배경도 한 번씩 언급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맞고 틀리고 딱 부러지게 지식을 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급을 슬쩍 터치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신경이 쓸 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 있더라.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어가는데 사인의 공포의 첫 번째 시간 종류 들어갑니다. 종류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의 한 90%가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꼭 잘 알아두도록 하죠. 사인의 공포에 대한 종류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데 어떤 거 용어가 나오잖아요. 용어 나올 때 어떤 용어가 뭐냐면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로서 전체로서 용어가 있고요. 그건 뗄 수 없는 용어가 있고 어떤 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뭐냐 다 기능이 따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인의 공포에는요. 한번 봐요. 사인의 공포에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겠죠. 그럼 누구를 대상이 있겠죠. 혼자서 놀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행정 주체에 대해서겠죠. 왜? 사인은 항상 당사자인데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냐 관계 문제예요. 모든 사회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뭐냐 관계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남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 남자가 나쁜 놈, 뭐 여자가 나쁜 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 자체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은 여자가 이런 게 아니고 남자가 저거 이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문제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두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데 법학도 마찬가지죠. 행정법학의 당사자는 것은 뭐냐면 관계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사인이 누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이죠. 그럼 관계 안에서 문제된 거죠. 다 봐요. 그러면 이러한 사인이 있고요. 행정 주체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사인의 법률행위는요. 이러한 사인이 이제 예를 들면 행정 주체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어서 생기는 거예요. 또 맺으려고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사인의 위치가 또는 사인의 의사표시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거예요. 자 봐봐요. 둘이서 짝을 맺고 다녀도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 단순하게 교육용어로만 화석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판소리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는 거의 화석화됐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또는 국악인들의 피눈물 난 노력들이 있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보죠. 그거는 우리가 그 원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서편지에서 보다시피 잔치가 있을 때 부자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판소리꾼을 부르잖아요. 부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돈을 받고 하는 이 이제 공연이 살아있는 공연인데 그런 판소리 공연할 때 소리꾼이 오고요. 또 누가 옵니까? 고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10량을 받으면 뭐냐? 9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소리꾼이 가져가요. 같이 다니지만은 소리꾼이 9량을 가져가고 소리꾼이 슈퍼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린 거야.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예계를 뛰어들 때 연예인하고 또 그의 매니저가 같이 이제 연예에서의 자기 어떤 지위를 높이고 또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하겠죠?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연예인이 유명해졌을 때는요, 연예인이 굴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나 일을 가져가겠죠. 뭐 팔이나 굴나 팔을 가져가겠죠. 이렇듯이 있잖아요.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인의 의사표시가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청도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사인의 의사표시하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궁극의 어떤 효과를 누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럼 허가를 신청해서 끝납니까? 아니고 행정청은 허가라는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럼 이랬을 때 궁극에서 이제 원래 의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때 이제 허가하고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허가하고 사인의 의사표시인 허가의 신청하고 사이에는 같은 대등관계가 아니거든요. 어느 쪽에 뭐냐면 이니셔티브가 있나 또는 헤게모니가 있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보면은 궁극에서 나중에 허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 허가 효과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있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둘 다 또 대등하지 않거든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칼자루가 사인에게 있을 때도 있고요. 또 행정 주체에게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 주체에다가 칼자루가 주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인은 뭐냐? 단순하게 그냥 축구로 치면 슛한 놈 따로 있고 어시스트 한 놈 따로 있겠죠. 그럼 어시스트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어시스트도 득점으로 좀 많이 쳐주잖아요. 그래서 1AS로 봐주는데 문제는 그래도 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럼 그랬을 때 골을 넣는 거하고 이제 안 돼. 그랬을 때 사인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가 중요한데 사인이 단순한 보조자. 더 정확하게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게 했을 때 그 행정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에 거친 그런 사인의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을 거다라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데 거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뭐냐? 행정 주체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지 사인의 공포행위가 행정 주체죠. 그래서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에 동기에 불과한 그럼 허가에 신청하고 어느 게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점이 있느냐면 허가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신청은 행정의 동기에 불과하다, 단지 동기에 불과한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그냥 시동을 걸어주는데 자동차로 치면은 본래의 동력이 아니고 보조 동력으로서 배터리에서 시동만 걸어주는 실제로 요즘은 차가 가는 자동차 있지만은 가솔린 자동차를 전제를 한다면은 실제로 가솔린 자동차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중점은 뭐냐면 엔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조 동력인 배터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동만 딱 걸어주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 요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탈부착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냐면 요건이라고 할 때는 요자는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요건이라고 할 때는 좀 뭐가 필요한 조건 이런 느낌을 요건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좀 잘못 붙였어요. 좀 더 우리가 느낌이 좀 잘 올 수 있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좀 뭐랄까 실제하고 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름이 실제하고 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오해를 하기 쉬운 거야. 영화배우에서 저쪽에 누가 있습니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남가예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 영화랑인 이브 몽땅 있는데요. 이브 몽땅
몽땅하지 않아요. 되게 길어요. 억수로 길어요. 비스마르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되게 사람 말랐으면 비스마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스마르크 있잖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구입니다. 키가 1m 90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뚱뚱해요. 안 말랐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름이 안 맞으니까 한데, 요거는 뭐냐면 단지 그냥 흑화와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행위죠. 이러한 행정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 부여하는데 불과한, 지나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지 행정행위가 있게 되지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냐, 중요한 궁극의 법적 효과는 사실은 행정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신청은 그보다는 좀 보조적인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사인은 뭐냐, 옛날에 판소리를 치면 고수에 해당되는 소리꾼이 아닌 이런 의미예요. 이때 소리꾼은 누구냐면 행정행위가 소리꾼인, 허가가 소리꾼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어요. 물론 사인의 공법행위죠. 그런 공법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사인의, 이것도 말 자체가 되게 웃겨요. 자기 완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완결이면 상대방한테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쳐서 다 끝내면 되지. 남이 외함을 왜 끌어들여? 행정주체 때 왜 그런 말 왜 해? 이것도 사실은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완결이라고 할 때는 마치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행정처사가 필요해요. 한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의 내용들이 사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즉 사인에게 헤게모니가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선생님 중에서는 자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완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완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선생마다 이제 대체가 썼다. 이렇게 해서 자기 완결적 또는 자체 완성적 이거 되죠? 이와 완성적 공법 행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자기 완결적이라는 말 자체도 이거는요 중심이 사인에게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신청이 있어요. 이 신청이 바로 뭐냐? 행정요건적 공법의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말고도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청에 해당되는 것 같은 내용이 뭐냐면 출원, 원서를 낸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원서를 내는 거 이렇게 다 합니다. 출원. 그 다음에 뭐 동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승낙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신청이 이 외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러한 신청은요,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 이게 나오냐면은 많죠, 뭐. 이게 뭐 어디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겠지만 건축부에도 신청 나오겠죠. 식품위생부에도 신청 나오겠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잘 알다시피 1장이 있잖아요. 총설이고 2장부터는 이제 2장부터는 각각 나눠지는데 이거는 행정절차부에서 어디 나오냐면 2장이 바로 뭐냐? 처분장이 나옵니다. 처분이 행정인데 처분의 한 부분으로 출제가 됩니다. 즉 처분의 원인 행위로 얘기되는 거죠. 좀 이따 공부하는 신고이거는 자기가 독립한 한 개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한 장이고 이거는 처분의 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올 때 이제 행정절차부의 처분 보면은 어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요거 지금 이야기만 돌아 안 좋겠다. 안 할래. 행정절차부 가서 얘기할게요. 욕심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부에도 있고 또 다른 계율부에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완결적 공포행위인데요.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완결적 공포행위 종류가 있는데 행정절차부 17조까지만 써놓을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완결적
또는 자체 완성적 공법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 신고 자체를 앞으로 상세히 공부할 거예요.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도 꼭 챙겨서 봐야 되는 도표들이 바로 신고예요. 제가 쪽지기 강의해놨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거기는 혹시 필요하면 내가 파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되고요. 하여튼 간에 있는데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쪽지기 강의할 때 문제를 가지고 쪽지기에 정리해도 좋고요. 책으로 정리할 때는 뭐냐, 시간이 별로 없어. 한 2-3시간밖에 없다. 근데 뭐 있긴 있는데 뭐냐면 책에서 도표 만드는 것들 쭉 있잖아요. 그거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도표를 만든 거야. 선생님이 뭐 이쁘게 만들 게 아니고 워낙 자주 나오니까 도표를 만들어 나간 거라고.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간이 워낙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행정 주체의 이러한 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뭐 웃기는 게, 자, 이런 말들 들었을 때, 좀 우리 앞으로 들으면, 이제는 좀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자고요. 행정 주체의 기관이 뭐냐? 행정기관이지 뭐. 그렇잖아요. 행정 주체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 주체의 기능을 대신하는 건데, 그런데 뭐 그게 이상하나? 이상하지.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사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인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인은요, 주권자인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주권 행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간접민주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국가기관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법관에게는 재판권을, 국회의원에게는 입법권을, 그 다음에 행정부에는 행정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도록 하잖아요. 대표민주거든요. 근데 사인이 직접 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사실은 뭐냐?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은, 자 봐요. 우리가 간접민주제 또는 대의제 국가에서는 행정에 대한 정책을 누가 결정해요? 공무원들이 결정하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하잖아요. 어떤 땅에다가 어떤 그 공공시설물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그거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원래 행정공무원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투표가 있어요. 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투표 라든지 이런 주민투표 같은 것들은 이거는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데 이게 사인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국가기관이 해야 될 건데 국민이 대신하기 때문에 행정 주체의 기관으로서 행인데, 이때 이제 사실은 국민투표거나 주민투표할 때 이때 이제 국민 이름은 투표인단이겠죠. 투표하고 선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죠? 투표는 직접민주요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직자를 선발합니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주로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 또는요, 시도의 경우는 고시과에서 공무원을 선발하죠. 그런데 뭐냐면 공무원 선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공무원을 누가 선발합니까? 국민이 직접 선발하죠.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선거인단, 즉 대통령 선거인단 또는요 국회의원 선거인단, 시도자 선거인단 이것들인데 이건 행정주의 기관으로서 행위에 들어간다. 이것들은 대체로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강하다 하게 되죠. 그럼 밑에 이제 선거랑 같은 대의제 선거도 있죠. 이 정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투표인단이 투표하잖아요. 선거인단이 선거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서로 다른 의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냐? 공법상의 합성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선생님이 약간 응용 가능합니다. 멀리 안 나가고 그 아닌데 이걸 보고 공법상의 합성행위라고도 합니다. 다수결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다수결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그 자체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뭐냐? 합성행위라고 한다라고 되죠. 여기까지.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드디어 이제 신고도 갑니다. 우리가 이제 쫄았던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냐? 신고 들어가도록 하죠. 행정법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행정법이 그래도 좀 덜 어렵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행정법을 뒤 쪼개가지고 부분 나눠가지고 설명하면 다들 좋아해요. 신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한 부분만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거 싫어해요. 족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족보 안에서 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 아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느 선생님이 가르친 거나 교재나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나 족보가 중요한데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사인의 공법행위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러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지 동기에 불과한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게 중심이 있는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있는데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의 종류에는요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인데 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 첫째로 뭐냐면 행정 이라는 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신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거꾸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직 신고까지 안 배웠지만 신고는 뭐냐? 행정 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 아니에요. 그러나 신고는 자기 완결적 공법이에요. 근데 행정요건적 공부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끔 가다가 시험 지문 여러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나머지 지문이 선생들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계급이 깡패라고 지가 출제자니까 그야말로 싱통하게 그렇게 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좋지 않은데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신고의 종류를 나누면 두 가지가 나눠져요. 첫째로 뭐냐면 신고의 경우는 신고란 제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청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인데 애가 가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커가지고 왔는데 어려운 환경에 오면 사람이 좀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는 환경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이 청년이 이제 저쪽에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의류가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동대문 공장은 이런 공간을 두 켠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미싱을 아래 위로 다 넣어가지고 기어서 다닐 수 있도록 겨우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구부리면 머리가 딱 대일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할 때예요. 근데 막 계속 이제 애들을 돌리니까 애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밥을 줄 때 국물을 안 줘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사장이라는 게, 지금은 자영업자인 사장이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됐지만은, 과거에 그 사장은 그야말로 횡포와 착취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어른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는 잘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유일하게 출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단사가 되면 거의 사장이 비슷한 취급을 해줘요. 그거는 재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단사가 됩니다. 되고 왜 됐냐면, 그 어린 여동생 같은 어린 아이들을 좀 자기가 재단사가 되면 좀 잘 보살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범위 안에서는 어떨 때는 가능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사끼리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법에 보니까 노조가 되는데, 노조는 뭐냐? 신고제도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신고를 하러 갔는데, 박정희 때죠. 박근혜 아버지. 박근혜 애비인 이 박정희 때 그 노동청이 뭐냐?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의 그 버들다리 거기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그 노동법 법전을 끼고 스스로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태일 사건인데요.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헌법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헌법을 상세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기본권이 있거든요. 국민생활에 대한 기본이 뭐냐? 헌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에게 너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걸 어릴 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가르쳐 주려고 애랬어. 그런데 이 헌법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비록 우리가 그거를 공짜로 얻어봤지만은 우리도 지난 50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어느 정도는요 지불을 했는데, 그런 헌법의 역사는 보면은요 전부 다 뭐냐? 피해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문 언어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건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들이 또는 고문들이 비명들이 그런 헌법의 조문 하나로 사실은 귀결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공짜로 뭐 1조, 2조, 3조, 4조 이 나가지만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무죄로 추정한다. 이 조항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한 인간의 있잖아요. 피나는 역사들이 정말로 눈물 나는, 이때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문에 의한 살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고문의 역사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잘 알다시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명박 같은 이런 정권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총칼로 국민을 협박해서 만들어진 박정희라든지 전두환 정권은 이런 정권들처럼 모든 정권들은 다 뭐냐? 근본적으로 그러한 정권에 대항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 싫은데, 그러면 쉽게 탄압할 수 있고 쉽게 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힘이 어느 순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즉 총과 탱크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난 3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근대와 현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보니까 뭐가 있더라? 크게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별거 없어. 간접적이거나 또는 보조적인데, 이런 힘들은 뭐냐면 잘못하면 바로 정권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노조가 있어. 그 다음에 뭔가 언론 출판자가 있어. 언론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정당이 있는 거야. 요 세 개는 뭐냐면 권력의 집중 견제 대상이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근대 역사는 이 세 개에 대한 핍박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제의 역사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지긋지긋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오늘날 이제 도달할 때 많은 시민들 또는 인간들은요, 인류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정부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아예 할 수 있는 장치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어디에 할까요? 법률이 아니고 아에다가 헌법에다 박아넣어버린 거야.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다 박아놨어. 공통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냐면 정당은 뭐냐? 등록제야. 언론, 출판, 집회, 잘수에서 허가제를 금지해. 허가라는 것은 뭐냐? 원칙을 금지해놓고 정부가 심사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에서는 허가제는 반위헌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노조도 신고제야. 그렇게 만들어 놔도 이제 박정희는 또 그렇게 운영을 했지. 그게 뭐냐? 그러면 신고라는 건 뭐냐면 신고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허가제가 있어. 허가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일단 동작 그만 뭘 위해서 말은 공공의 복리 또는요 뭐 이제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 위반이죠. 질서 위반, 질서 유지, 질서 유지와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 위반과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동작 그만 무조건 금지. 누구든 다 금지. 일단은 금지해놓고 나서 전 할 얘기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럼 해야 돼. 요건 내면은 풀어주는 거야. 정부가 가짜로 다 쥐고 있는 거야. 이게 허가제야. 허가제 싫어요, 이거요. 허가제가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럼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아무 때나 막 시위를 한다. 그럼 시위하는 게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이것이 뭐 폭도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럼 국가는 아무것도 몰라야 되느냐?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의 국가에게 뭐냐,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고야. 신고만 하면 그냥 적방이 되는 거야. 신고를 해가지고 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본래 자유가 인정되지만 신고만 하게 되면 그냥 의무가 면한 거야. 법에서 요구하는 건 오로지 하나만이야. 신고만 요구하는 거야. 그럼 신고 안 하면 위반 행위 되는 거고 신고하면 적반 행위 되겠지.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신고제라는 거야. 그 신고제도는 말은 뭐냐? 허가제가 싫어서 국민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 주려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신고제도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갈게요. 그러나 이러한 신고도 사실 안에 뭐냐?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도 국가는 끊임없이 뭐냐면 이 제도를 훼손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고인데 말이 신고지 사실 신고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야. 그게 변형된 신고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변형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애매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신고를 할 거냐 허가를 할 때 사실은 허가와 신고의 중간점에 있는 것도 있어. 다시 말하자면 오로지 국가의 견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무에서는 좀 애매하게 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고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변질된 신고가 있고 변질이 되지 않은 신고, 원래 오리지널 신고가 있는 거야. 원래의 순수한 신고가 있는 거야. 순수한 저 같은 신고도 있고 또 여러분 같은 신고도 있죠. 뭐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갈라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런 신고를 나눌 때 원래 오리지널 형태를 우리가 뭐냐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이때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때 이때 법적 효과가 뭐겠어요? 그냥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신고하면 아무런 다른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걸 뭐냐? 신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신고를 뭐라고 하냐?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표현해. 그래서 또 자기완결 또 나와. 이 자기완결, 그래서 신고는 신고 안에 또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는 거지.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는데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말 또 다른 말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고만으로 예를 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에서 말하는 신고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올해 오리지널 이런 본래적 의미의 신고 이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일명 선생들이
자기 완결적 신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신고지. 신고를 하긴 하는데 신고가 제대로 말만 해놓고 나서는 너희들이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그것만 갖고는 혈액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행위, 권력적인 공법행위인 수리가 있을 때 비로소 신고 혈액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위에 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완결적 신고를 또 표현할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합니다. 뭐 수리는 잘 알겠지만 탐크루즈 딸내미기도 한데요. 뭐 한동안 전 세계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뭐 행복해 했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탐크루즈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5살 되는 해에 자기 철도 들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그런 격을 겪겠죠. 그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데 수리가 바로 뭐냐?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나다르게 말하면 요 밑에 있는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신고인데 행정요건적 신고. 약간 행정요건적이겠죠? 단순하게 행정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데 그 행정이 바로 뭐냐? 수리를 하는데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인 수리를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의 연색이야. 중점이 어디냐? 수리에 있는 거야, 수리. 뭐 미팅 같은 거 할 때 뭐 그러잖아요. 뭐 이 걔 꼭 데리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초점은 걔한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들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이거는요 변형된 신고예요. 변형적 신고라고 합니다. 변태적 신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태라고 하면 뭐 변형하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변태하면 약간 이상해 막 이런데 형태가 변한 거 할 때 그 형태가 변하다 할 때 형제가 따면 변형, 태가 변 변태 이런 거예요. 근데 꼭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변형적 신고고 이거는 뭐냐 이것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허가제와 유사합니다. 허가제와 유사한. 이때 유사란 말은 뭐냐면 악용된다는 뜻입니다. 못되게. 사실은 신고 제도는 본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려고 만든 제도인데 말만 문의만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못되게 했잖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걸 외워야 되냐면은 특별하게 내가 외우지 않았을 때는 또는 내용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뭐냐? 자기 완결적 신고와 일반적 신고입니다. 그게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의 신고고 이는 변형된 신고를 얘기하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신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도표가 있어, 그죠? 있으니까 나중에 수리 뭐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도표가 있으니까 보면 좋은데 먼저 사례를 보면 좋겠죠. 그럼 이런 사례인데 사례는 어떤 것 때니까요? 사례를 먼저 들면 이거는 자기 관계적 신고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하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덧보잡 나오면은 내용 봐가지고 그것이 뭐 양수도 같은 특별한 내용 아니면 내가 판례 배웠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국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 뭐냐? 그건 자기 완결적 신고를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모르는 거 나왔으니까 뭐 이상한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신고예요. 행정절차법은요 제3장이 신고의 장인데요
신고가 한 장인데 한 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40조인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함으로써 그 법적 의무가 다하는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부상의 신고는 오리지널 신고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거 신고가 있습니다. 행정자료부 40조 신고고 그 밖에 신고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외워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행정요건적 신고인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이건 다 외워줘야 돼요. 특히 뭘 배워야 되냐?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강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외워야 되는데 판례에서 외워줘야 되죠. 나오는데 골프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볼쑥은 주소 단계가 나옵니다. 제주도 사투리 같이 보여. 이런 볼쑥은 이런 주소 단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볼링장 문제하고 내수면 업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볼은요 볼링장입니다. 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요,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신고제도 있고 등록제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고제냐 등록제냐 그건 안 중요한데 판례는요 그 중에서 때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따로따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인정을 외워야 되는데 볼링장이에요. 수인데요. 수산업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44조의 어업신고입니다. 즉 수산업법인데요. 이런 수산업법 44조의 어업신고 나옵니다. 왜 44조까지 얘기하냐면 수산업법상의 신고가 되게 많아요. 맨손업 신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 관습법상에 걸린 입업건도 다 신고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앞으로 나오면 끝도 없어요. 다행히 판례가 다 안 나와줘서 고마운 거지, 대선까지 안 가줘서 고마운 거지, 그런 게 나와요. 건축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축구에는 이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인데요. 이거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 자체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처음으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그 등기부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보존 등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주인이 갑으로 되어 있으면 갑한테 내가 물건을 그걸 확인해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주인이 누구냐? 이걸 등기할 때는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증거 자료로 뭘 사용하냐면 건축 대장에 있는 건축주 명의를 보고 보존 등기 의무자, 보존 등기 권리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존 등기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봐봐요. 아파트란 건 처음에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새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이죠. 한 동이 만약에 한 동이 200채짜리 동이 있는데 한 집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럼 2천억짜리 건물이야. 그럼 이게 올라가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누군데 이거 손이 중간에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다가 업자가 도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냐, 나중에 이 사람이 건축물 대장은요 절대로 소유권을 표시한 대장은 아니에요. 소유권은 바로 등기부로 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등기부에 올라갈 이름을 정할 때는 뭘 보고 하느냐? 건축 대장을 참고로 해서 올라가는데 말이 참고지 그게 사실은 절대적 요건이거든요. 절대적 요건에 가깝죠. 절대적 요건을 말하면 안 되고 되게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가 바뀌었다? 그러면 아무 놈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신고한다고 내 심사를 안 해보고 덜커녕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행정청에서 심사를 해보고 판단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런 분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건축 신고가 있어요.
원래 건축은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 건축물 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제를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왜? 건축 행위 자체는 뭐 언론 출판도 아니고 노동 문제도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탄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허가제로 가려는 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막 중요한 사항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건축 신고인데 원래는 뭡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막 그렇게 하면 행정이 번잡하고 또 국민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뭐라고 보시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허가를 의지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는 이거죠. 허가를 안 받았지만 허가를 의지하는 건축신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건축신고는요. 과거에는 우리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신고인데 이러한 건축신고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건축신고를 거절했다. 그거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판례가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는요. 주민등록 신고입니다. 이런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에 신고함으로써 내가 주민등록법상 공법상의 주소가 발생하고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임대차 보호가 됩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신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상의 이러한 수입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한 당구장이 있습니다. 이 개는요, 사실은 뭐냐면 성계인데요. 이 성자를 붙였네, 성계인데 성계란 것은 뭐냐? 영업의 성계입니다. 영업에 대한 성계인데 영업을 성계한단 말은 영업을 양도하고 양도 받는 거는 수도라고 하죠. 영업의 양수도입니다. 그러면 영업을 양도했을 때 주유소에 대한 영업 양도 양수할 때 주유소 영업권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강남에 있는 주유소 영업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양수했을 때는 그 권한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뭐고 영업의 성계, 영업의 양수도에 관한 그거를 심사를 안 하고 뭐 얘가 신고한다고 내가 주인입니다 한다고 그걸 덕허당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이해관계가 명확한 것들 건축적 명의병행 신고 같은 것들은 이건 다 뭐냐? 수리를 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습니다. 자, 국가가 뭐 어떤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간섭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리클럽, 골프장 있죠. 골프장을 만들면서 또는 골프 연수장 만들면서 거기다가 회원 모집을 한단 말이야. 사기도 많겠지. 회원 모집 해놓고 골프장에 대한 브로셔 멋지게 하고요. 사무실 막 멋지게 꾸며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도 강남에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 어느 하루아침에 가면 다 없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골프장에 대해서 회원권이죠. 이러한 회원권에 대해서 이러한 모집에 대해서는요, 이거는요, 이러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요 바뀐 내용은요, 언제나 제 카페에 항상 올려놓으니까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 신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신고들이 있는데 이 신고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 요거를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